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의 김정현 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홈 인테리어 관련인데요.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2021년도의 월 평균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지출은 2020년 대비 약 1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수요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 접수 건수와 피해 유형 등을 소개해드리고요. 네. 홈 인테리어 사업자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는 피해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네, 최근 4년간 피해 구제로 접수된 사건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2018년에는 346건, 19년도에는 426건, 20년도에는 412건, 2021년은 568건이 접수됐는데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작년인 2021년도는 전년 대비 37.9%나 증가를 했었습니다. 네, 계속 늘고 있군요. 자, 소비자 피해 유형과 공사 금액별로도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네, 먼저 피해 유형별로 보면은 최근 4년간 접수된 총 1,752건 중에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접수한 피해 유형으로는 하자 보수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지연을 하는 경우가 420건이었고요. 24.5%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재 품질이나 시공 마감 등이 불량한 피해가 249건으로 14.2%를 차지했고요. 부실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8.8%인 155건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약 해지나 계약금 환급 거부와 같은 계약 관련 피해보다는 공사 내용이나 AS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사 금액으로 구분을 해보면 500만 원 미만의 공사가 1,080건으로 61.6%를 차지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업 등록 대상 공사 금액인 1,500만 원 이상도 306건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건설업 등록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인테리어 사업자의 자격 요건이 공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데요. 네.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요. 공제조합에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중에 실내 건축 공사업은 관련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또는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네. 공사 규모가 클수록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군요. 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주요 피해 사례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먼저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으로 하자 보수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인데요. 총 4,640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시공을 받았는데 완공 이후에 화장실에서는 누수가 발생했고요. 부엌 타일과 창문 손잡이 등에서 이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됐는데요. 시공업체에 보수 공사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네. 다음은 계약금 관련입니다. 인테리어 대금으로 총 300만 원 중에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소비자는 이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은 계약금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공사를 위해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공사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실시한 실태 조사는 어떤 인테리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소비자들이 개별 사업자보다는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인테리어 브랜드 4개 업체와 시공 중개 플랫폼 4개 업체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인테리어 브랜드는 LX 하우시스, KCC 글라스, 한샘, 현대 LNC가 대상이었고요. 시공 관련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인테리어로 검색할 경우에 다운로드 수가 50만 건 이상인 업체인 숨고, 오늘의 집, 집딱, 하우스 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실태 조사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하자 보수 책임 주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LX 하우시스와 현대 LNC에서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보수 책임이 없다고 표시한 반면에 KCC 글라스와 한샘에서는 대리점 계약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요. 본사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시공 관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4개사는 모두 하자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고요.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계약을 하실 때는 시공 대리점이 직영인지 일반 대리점인지 여부와 브랜드 본사의 하자 보수 책임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업체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 놨습니까? 네, 조사 대상 8개 사업자 중에 6개 사업자에서는 시공업자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표시를 해서 문제는 없었는데요. 숨고와 하우스 앱의 경우에는 일부 입점 시공업자에서 1년 미만으로 표시를 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의 집과 집탁에서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상일 경우에 건설업 등록 사업자와 진행해야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시공업자별로도 건설업 등록 업체 여부를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4개 업체 중에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고 있는 곳은 오늘의 집 한 곳뿐이었고요. 일부 브랜드 업체의 자체 계약서에는 공사 대금이 연체될 경우에 소비자에게는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 조항은 빠져 있었고요. 시공 전의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50% 가까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들이 확인돼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을 할 경우 소비자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총 공사 대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먼저 시공업체에게 건설업 등록 여부를 문의해 본 후에 국토부의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과 대한전문 건설협회를 통해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크로스 체크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브랜드를 내건 업체라고 하더라도 시공 주체와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온라인 시공 중개 플랫폼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일 뿐이기 때문에 시공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산업기록법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내 건축은 1년, 냉난방은 2년, 방수나 지붕은 3년이니까요. 규정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해 놓은 표준 계약서로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표준 계약서가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